자, 88페이지. 38페이지. 88페이지. 88페이지 서술 24번 문제 콩의 조사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앞에서 공부했던 벼의 전수조사 방법 있었죠. 그것이 지금 83페이지 나와 있어요. 83페이지. 그거다가 비교를 하고 하면서 보시라고 일단 밭작물 중에서 제일 앞에 내는 거예요. 83페이지. 거기서 보시면 내용이 같죠. 전수조사 대상 농지 여부 확인 타이틀은 같잖아요. 그 다음에 조곡의 종량조사, 여기는 콩 종실의 종량조사, 그 다음에 조곡의 함수조사, 콩 종실의 함수비 조사 그렇게 되어 있죠. 병충해 단독사고 여부 확인은 벼에만 일단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다르고요. 나머지 내용은 전수조사 대상 농지 여부 확인하고 중량조사하고 그 다음에 함수비 조사하는 거, 함수일 조사하는 거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콩의 전수조사에서는 10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10이라는 것이. 벼에서는 3회만 나오죠. 3만. 콩에서는 두 번 나와요. 10이라는 숫자가 두 번 나오는데, 자, 전수조사는 기계 수확하는 농지 또는 수확 직전 상태가 확인된 농지 중 자른 상태 농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기계 탈굴 시간 농지에 한한다. 콩의 중량조사. 콩의 전수조사에서 콩의 무게를 조사하며 전체 무게 측정이 어려운 경우는 10포대 이상의 포대를 임으로 선정하여 포대당 평균 무게를 구한 후 10포대를 갖다가 선정해서 10으로 나누면 포대당 평균 무게 나오겠죠. 그거를 해당 수치에 수확한 전체 포대수를 곱하면 전체 무게를 산출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 10이 한번 나왔고 그 밑에도 함수비가 벼는 3회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10회 이상 되어 있죠. 그 이유를 설명했죠. 함수비는 밭의 경우에는 그 수분 정도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곳을 더 많이 한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자, 넘어가시고 네, 마늘의 재파종 조사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자, 서술 제 25번 마늘의 재파종 조사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재파종 제자가 나오게 되면은 두 번이라고 했으니까 저쪽에서 전조사, 후조사 그랬는데 여기서는 1차 조사, 2차 조사 그렇게 나오죠. 1차 조사, 2차 조사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시방, 조사 대상 농지, 그 다음에 조사 시기, 피해사실, 확인조사 직후로 한다. 그 다음에 조사 방법, 제조 산정 별미에 해당되는 부분, 제조 산정 별미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그 보상한 제의 여부 심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산정에 해당되는 이제 실제 경쟁 면적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1차 조사, 2차 조사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산정, 선정이 들어있죠. 산정, 선정. 표본 구간수, 산정, 표본 구간 선정. 가입 면적에 따라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표본 구간 길이 및 출현 주수 조사. 그게 제조 산정 별미에서 별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시면 돼. 별에 해당되는 내용. 미보상 비율은 없어요. 여기는 미보상 비율은 없는 대신에 하여튼 제조산정, 제조산정. 아까 이거는 실제 경쟁 면적, 표본구간 수산정, 표본 선정, 그 다음에 별, 표본구간 길이 및 출현 주수 조사. 그 다음에 2차 조사, 조사 대상 농지 및 조사 시기 확인, 그 다음 표본구간 선정. 1차 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고 했죠. 표본구간 길이 및 파종주수 조사. 위에는 출현주수 조사, 밑에는 파종주수 조사 그러죠. 자, 1차 조사에서 이 부분이 재파종 조사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하기 위해서 출현 주수를 보는 거고, 그 다음 2차 조사에는
파종을 했는데 그 3만 주 헥타르 10아르당 3만 주가 넘는가 안 넘는가 그 판단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재정식 조사, 양배추 재정식 조사. 자, 또 지시방. 양배추에 대한 재정식 조사, 지시방. 그다음에 조사 대상, 재정식 보험금 지급 대상을 확인해서 재정식 전조사, 이게 전조사, 후조사 거기 돼 있죠. 보상은 재여부 심사, 실제 경량 면적 확인, 그다음에 피해 면적 확인, 피해 면적의 판정 기준, 그다음에 재정식 이양 완료 여부 조사, 후조사죠. 그다음에 전조사 생략과 후조사 실지. 전조사를 생략하고 후조사 시 면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랬죠. 피해를 당해가지고 다 밀어버렸던 거기서 하는 게 나중에 재파종 재정식 된 상태의 조사도 가능하겠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뭐 1차 조사, 2차 조사 해가지고 저쪽에 재파종의 경우에는 출현주 수하고 그 다음에 파종주 주수 그 확인하듯이 거기에 보면 이제 표준 출현 피해로 있었잖아요. 표준 출현 피해를 35% 적용했죠. 재정식 조사에는 면적 피해다. 그러니까 고발 때 여기 표준 출현 피해를 관련된 내용이 서술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1차 조사, 2차 조사, 출현 주수, 파종 주수 하듯이 표준 출현율. 그 다음에 여기는 제2항 할 때, 벼에서 제2항 할 때 나오는 개념처럼 피해 면적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거야. 면적 피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식 조사는 제2항 조사하고 유사하죠, 지금. 벼 제2항 조사하고, 그죠? 자, 그런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의 수확량 조사는 좀 넘어가시고, 17번, 계산문제 17번 한번 보시게요. 금방 그 공부했던 마늘에 대한 재파종 조사에 해당된 내용을 계산 문제화 한 거예요. 그거를. 재파종 보험금 대상 여부 및 지급 보험금을 구하시오. 그렇게 됐는데, 대상 여부 및 한 이야기는 대상이 안 됐을 때는 보험금 자체가 없겠죠. 대상이 됐을 때 이제 지급 보험금을 구하시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단 보험 가입 금액은 평년 수확량 및 가입 면적의 비례함. 그렇게 이제 전제를 줬고요. 계약상을 볼까요? 마늘 보험 가입 금액 3천만 원. 평년 수확량은 13,500kg. 가입 면적은 6천. 자, 1차 조사를 하니까 실제 경량 면적이 5,000제곱미터래요. 표본 구간수는 7구간이고 총 면적은 8제곱미터고 일항 길이 식물체는 8주, 일항폭 고려 그렇게 표본 구간 그렇게 하죠. 8주 가지고. 그 다음에 출현주 수는 192주. 그 다음에 2차 조사 보니까 5,000제곱미터 7구간에 총 면적이 7.8제곱미터래요. 7.8제곱미터. 8제곱미터하고 7.8제곱미터하고 유사하죠? 표본 구간이. 근데 파종수가 248주고. 자, 기출현주수 포함이라는 이야기는 재파종을 했기 때문에 봐봐요. 일단 표본 구간에서 여기가 이제 출현주수가 있었어요. 출현주수가 있었는데 추가로 재파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추가로. 그러면 재파종 한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까지 같이 해서 3만 주가 넘는가를 따져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봐봐. 이거 좀 상당히 좀 유념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다시 페이지를 어디로 가시냐면 89페이지 한번 다시 가셔봐. 자, 실제 경장 면적 확인 한번 봐시기 다시. 실제 경장 면적 확인에 GPS 면적 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면적과 실제 경량 면적을 비교한다. 이때 실제 경장 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뭘 해야 된다? 계약사항을 변경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계약사항을 변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문제를 시켜놓은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당초에 가입을 할 때 가입 면적 6천이었어요. 당초에 가입할 때 6천. 자, 아까 전제에서 제가, 보험 가입 금액은 평년 수확량과 가입 면적이 비례한다 했죠. 자, 가입 면적 6천에 대해서 3천만 원이나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 13,500kg나 요 면적에 대해서 비례한다고 얘기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면적이 달라지게 되면 보험 가입 금액과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이 달라질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차 조사를 하러 가서 보니까 실제 경량 면적이 5,000제곱미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실 거예요? 자, 그걸 봐야죠. 자, 그래서 그 10% 이상 차이 나니까 면적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면적 비교를 해보니까 그때 그 이야기 했었어. 자, 면적 비교를 할 때 뭘 기준으로 항상 한다고 했어? 분모가 가입 면적 대비하겠죠. 자, 가입 면적 대비 10% 차이 난가 안 난가를 할 때는 어떻게 돼? 이제 가서 보니까 5천이 6천하고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0이니까 6분의 1이죠. 6분의 1이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16.67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몇 프로 이상 차이 나요? 그럴 때는 뭐 한다고 했어요? 자, 계약상을 변경해야 되니까 지금 저 가입 면적을 뭘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요? 5,000제곱미터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 나와버려, 이제. 자, 5,000 면적 수정하게 되면 이것도 달라지겠죠. 비례한다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평년 수확량하고 보험 가입 금액을 조정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가 평년 수확량과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의 조정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의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은 6천에 대해서니까 6천에 대해서 13,500이죠. 그래. 자, 13,500kg가 나누기 6,500이 그런 말이죠. 아, 6천이. 그죠? 6천 나누면 제곱미터당 평균 수확량이 나오죠. 그러면 곱하기 5천일 때 이렇게 하면 5천에 해당되는 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11,250 그램이 나오고, 두 번째 가입 금액 똑같이 3천만 원을 6,000제곱미터로 나누고 5천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00만 나와요. 자, 이 보험 가입 금액이 조정된 거잖아요, 지금. 그럼 조정된 보험 가입 금액 가지고 나중에 재파정 보험금을 산정할 때 기준을 삼으란 이야기예요. 이제 35% 적용할 때.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재파정 보험금 대상 여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재파정 보험금 자, 재파정 대상 여부. 자, 1차 조사에서 보니까 출연주수를 계산할 때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10R가 1000제곱미터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표본 구간에서 출연주수를 하니까 몇에서 8제곱미터에서 그런 말이죠. 8제곱미터에서 그죠? 몇 개가 나왔어요? 192개가 나왔어. 요거를 얼마를 곱해? 1000을 곱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10R에 해당되는 출연 주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볼게 24,000이었어.
자, 24,000이니까 3만 주의 미만이죠. 자, 3만 주의 미만으로 해서 보험금 대상 여부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3만 주 미만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파종 때 3만 주가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까지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따져야 돼, 이제는 또. 10R에 해당되는 파종 주수를 따져야겠죠? 그죠? 그렇게 계산하니까, 이제 7.8제곱미터에 몇 개? 248개. 다시 곱하기 1000제곱미터를 하니까, 요거는, 하여튼 31,795주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따져보고 나서 세 번째,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상 여부가. 뭐라고? 1차 수사 시 10R당 3만 주 미만이었죠. 3만 주 미만이었으나 재파종 후에 3만 주 10R당 3만 이상이므로 재파종 지급보험금 대상이 됨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재파종 보험금 아까 보험 가입금액이 조정된 게 얼마였어요? 2,500만 원. 곱하기 35% 해야죠. 그죠? 자, 근데 그 전에 뭘 구해야 돼? 표준 출연 비율을 구해야 되죠? 표준 출연 비율. 이걸 먼저 구해야 돼. 표준 출연 비율을 구해야 돼. 그 2번에가 이제 보험금이 되는 거 이렇게 보험금이 돼야 돼. 자, 표준 출연 비율을 어떻게 계산해요? 자, 계산할 때는 항상 기준이 3만 주 갖고 따졌잖아요. 기준이 3만 주예요. 이렇게 3만 주 기준이.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돼.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니까 항상 큰 것이 앞에 가야 돼. 그죠? 큰 것이 뭐였어? 3만 주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1차 조사 때는 3만 주보다 적은 게 나오겠지. 3만 빼기 아까 앞에서 몇 개? 24,000이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20% 나왔어요. 20%가 지금 필요해 이 말이에요. 여기 나오면 보험금 할 때는 여기다 곱하기 20% 이렇게 곱하면 얼마 나와요? 175만 원. 문제가 괜찮죠? 예? 예? 이제 그 재파종 보험금에 대한 부분이 계산하는 방식도 알겠고, 아, 실제 경작 면적과 다를 때 계약상이 이렇게 변경하는구나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빠진 것이 있으니까 차해 수확량 조사를 하고 거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그리고 이제 18번 양파부터 계산 문제 쭉 바짝 문제 풀면 돼. 이제 거기까지. 자, 차해 수확량 조사에 대해 서술하시오. 서술 27번. 조사 대상 농지. 자, 지시방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지시방. 조사 대상 농지, 그 다음에 조사 시기, 그 다음에 조사 방법 그러는데, 차의 조사 시기가 좀 특이해. 그러면, 차의 조사 시기가 특이해요. 거기에 조사 가능 시기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조사 가능 시기 돼 있고, 조사 가능일이 가로수기로 시험 나온다고 얘기했죠, 제가. 안 나오면 말고. 근데, 나올 가능성이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밭작물 중에서 가로수기에 대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안 나왔거든 지금. 그게 이제 자 조사 방법이 보면 1번에 보상 제여부 심사 그 기본 따라가는 거고 2번에 수확량 조사 적기 판단 및 시기 결정돼 있죠. 이건 왜 여기가 실제로 나왔냐면 수확량 조사 적기 판단 및 시기 결정했던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있어. 원래
그 우리가 수학적 조사 편에 보게 되면 밭작물에서 여러 가지 품목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 각 품목마다 조사 시기라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해놓은 타이틀이에요. 이게 실제로는 고유한 부분이 아니라 일단 전체 그 밭작물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사 가능이라는 부분에 거기다 다시 추가로 넣는 건데, 자, 해당 작물 특성에 맞게 수확량 조사 적기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사 시기를 결정하되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차의 경우니까 차의 경우는 하고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조사 가능 직전에 실시한다 그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원래 업무방법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표로만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분해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조사 가능일은 이제 대상 농지 식재된 차남의 대다수 신초가 일시이업의 형태를 형성하고 수확이 가능할 정도 크기 해가지고 신초당 4.8, 엽장 2.8, 엽폭 0.9. 그래서 영구 뭐라 했죠? 영구 2판 4판이네. 영구가 2판 4판이네. 그죠? 영구가 2판 4판이다. 그래서 영구를 0.9잖아요. 2판은 4판은. 자, 그럼 이 크기 가지고 보게 되면 1심 2업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것이 뭐였어요? 신초였죠. 신초 크기. 요거는 요 두 개는 이파리거든. 이파리 중에서 긴 쪽은 엽장이고 작은 것은 엽폭이 있더라. 그리고 시각적으로 넣느라고, 시각적으로. 그리고 해당 시기가 5월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 10일 기준으로. 옛날에 5월 20일인데 5월 10일 바뀌었어. 우리 공부 때 5월 20일 했어요. 근데 5월 10일 바뀌었어. 그래서 거기 나온 숫자들이 다 가로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실제 경작 면적 확인, 그 다음에 실수 타기하고 두 번째 나온 건 실수 타기죠? 실수 타기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확 면적률 확인. 왜 이거를 갖다가 했냐면, 아까 조사 가능일이란, 조사 가능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그 이야기 했었어. 신초 어찌고 저찌고 뭐 여포 어찌고 저찌고 막 이렇게 내용 있잖아요. 그 여기다가 뭐 하기 때문에 이거 뭐라고 쓸 거예요? 저런 것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은근히. 조사 가능일은 거기다 가로 하면은 사람들이 4.8, 2.8, 0.9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걸 놓친단 말이에요. 거기다 가로치기 나온다고. 자, 그래서 수확 면적률 확인이 있는데 수확 면적률이 차에만 있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수확량 조사의 차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까 숫자에 있는 것도 특이하고 그래서 하기도 하지만 수확 면적률 확인. 자, 근데 목축을 통해 보험 가입 시 수확 면적률과 실제 수확 면적률을 비교한다. 이때 수확 면적률이 보험 가입 수확 면적률과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상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내가 계산 문제에 넣어갖고 만들었어. 혹시 그 1과목 공부할 때 차에 대해서 인수 제한에 몇 프로 있나요? 90% 되지 않나? 너가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하는 인수제한. 그거 말고 실제 면적이 90% 이상일 경우에만 한다고 안 됐어? 봐봐요. 90% 이상. 인수제한에서 인수제한 찾아보세요. 인수제한 수확 면적률 관련된 거 실제 90% 이상 그 내용이 안 나와요 혹시?
90% 이상인 경우에 하나에 가입 가능하다. 그걸로 이해를 했어요. 공부를 할 때 수학 면적이 도대체 뭔가 아무리 봐도 둘러봐도 이게 없었어. 그래서 수학 면적을 하다가 그 내용 보게 되면 이것이 계약 당시에 된다는 이야기거든. 계약 당시에. 그죠? 계약상 변경돼 있으니까 계약 당시란 이야기야. 계약 당시에 수학 면적률을 기재하는 난이 있다는 거예요. 수학 면적을 기재하는 난이. 그런데 실제 가서 가입할 때 수학 면적률을 조사를 했었는데, 계약을 할 때 넣어놨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수학 면적이 다르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90% 이상일 때 가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칭하는 게 아닌가 하고 여러 그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지금 아직 차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뭘까 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걸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여튼 90% 이상에서 계약 당시에 인수를 해줬겠죠. 그죠? 인수를 해줬어. 그런데 나중에 가서 실제 가서 보니까 계약 수학 면적이 여기 좀 줄어들어 본 거예요. 예를 들어 90% 이상을 줄을 수도 있겠잖아요. 그럼 이미 인수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수학 면적률을 갖다가 계약상을 변경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표본 조사 방법에 보면 표본 구간 산정, 선정 똑같고요. 그 다음에 표본 구간 면적이 있어요. 표본 구간 면적에 보면 규격의 태를 사용하여 표본 구간의 면적을 조사한다 그랬죠. 규격의 태. 규격의 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20cm, 20cm. 그렇게 0.2 곱하기 0.2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0.04 제곱미터가 돼. 이렇게. 근데 규격의 태가 이것이 표본구간 나중에 표본 조사할 때 표본구간 안에서 새싹수를 갖다가 조사할 때 그때 규격의 태를 갖다가 2개씩 넣어. 2개씩. 그게 면적이 그럼 얼마가 됐어? 표본구간에 0.04 곱하기 2해서 0.08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1표본구간의 면적이에요. 1표본구간의 면적. 자, 그래서 수학조사 표본구간 중 두 곳에 한 표본구간에 그런 말이에요. 표본구간 중 두 곳에 20cm 곱하기 20cm 태를 두고 태 내의 수학이 완료된 새싹의 수를 세고, 자, 태 내에서 보니까 두 군데 이렇게 했어.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1심, 2심 다 따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따는 자리가. 따는 자리의 새싹수를 세고, 여기는 중량이 커버가 돼. 중량이 체크가 안 되잖아요. 새싹수 따는 자리. 새싹수는 몇 개라는 것은 나오지만, 무게는 안 나오는 거예요. 무게는 안 나와. 그죠? 그러나 이제 근본에 남아있는 것을 따내게 되면 그 따낸 것에 대한 것은 새싹수도 나오고 무게도 나오고 그러죠. 이 두 개가 섞여 있어, 여기가.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죠. 유효 중량이 차이도 있다고 그랬죠. 유효 중량이 차이도 나오는데 첫 번째 유효 중량은 유효 중량이고 뭐 기수학 새싹수하고 그다음에 근본 새싹수 가지고 중량을 만드는 것이 유효 중량이고 두 번째는 제곱미터당 유효 중량이 안 하고 수학량 그렇게 바뀐다겠죠. 그 얘기했죠? 목차이가 별표에 그렇게 나와 있어. 처음에는 유효 중량 됐고 두 번째는 제곱미터당 수학량 그렇게 바뀌어요. 내용이. 그래서 남아있는 모든 새싹을 따서 개수를 세어 무게를 조사한 후 해당 표본 구간에서 수학한 작물의 수확량을 조사한다. 그래서 여기 두 개에서 수확량을 조사해. 각 표본마다 다 조사를 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입어상률 조사가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체파종 계산 문제까지 해가지고, 밭작물은 일단 서술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가지고 다음 시간에 밭작물 다 풀어볼 거예요. 밭작물 의외로 품목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계산식 문제 풀 때는 또 재밌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그 다음에 오히려 고추 생산비 쪽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브로콜리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예, 생각보다 어렵진 않으니까 앞으로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이제.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